환자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연출, 작가, 소품이 되어 돕고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호스피스 의사 박중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중철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나서 특별히 죽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인문사회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돕는 것을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합니다. 삶이 망가지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으로 마지막까지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돕는 걸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2월 치료 도중 식물인간 상태가 된 77살 김모 씨.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때 의학 쪽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살리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게 의학의 목표고 의학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서 임종하도록 도와라 라는 판결이 난 거니까요. 사실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까지 그 존엄을 지키지 못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육체의 생명인 목숨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인격의 생명인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생명을 지키는 의학의 한 분야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2016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고 2018년부터 정식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말기 환자 판정을 받게 되면요,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을 하고 본인이 원하고 동의를 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으로 정식적으로 연계가 되고요. 호스피스로 의뢰가 됐을 때 호스피스 팀이 찾아오면은 저승사자가 찾아온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원하지만 환자 스스로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환자는 이제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호스피스 완화를 원하는데 가족들이 포기하지 못해서 호스피스 팀들을 막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어이구 눈 떴네. 제 목소리 반갑죠? 아, 다행이다. 아니, 어제 아침부터 계속 이 자세로 그냥 계속 주무셨거든요. 주무시기만 하세요? 네. 저 와서 반가웠어요? 에 고마워요. 따님이 너무 자주 불러요? 힘들어? 일일이 다 대답해주기가? 그건 아니야? 네. 그래도 따님이 좋죠? 천국 가시면 저한테 밥 사주신다 그러셨죠? 저 기억해요? 예, 그쵸.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 엄마가 눈에 번쩍 뜨시네요. 반가운 목소리인가 보네. 그래도 또 금세 주무실 거예요. 또 주무실 건데. 네, 그래서 사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은 팀이라고 얘기하지 한 명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팀을 나눠서 각자의 역할들을 나누고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호스피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호스피스 케어 자체가 환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보호자분의 불안도라든가 재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같이 상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들이 다가가는 면이 또는 인볼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더 역할이 더 큽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환자분들 어떠한 모습, 또 종교, 또 신분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래도 내 삶은 그래도 되게 소중하고 가치 있었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환자분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장례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답니다.
내가 환자 옆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을 하러 나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문제가 나타나면 좀 저희가 어떤 게 더 맞는지 적합한지 또 찾아보고 이분들한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 상담하면서 또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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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뽑기 이벤트 뭐가 나왔을까? 가지 인형! 어머니, 저기 하고 싶어요. 할머니, 스마일! 하나, 둘, 셋. 나중에 이제 임종을 하시고 나셔서도 이렇게 저희가 사별 전화를 드리면은 그때 사진 아직 잘 가지고 있다고 그거 볼 때마다 그때 생각나서 한 번씩 웃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그럴 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환자가 자기 주인공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가장 커다란 일들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환자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일부거든요.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잠은 잘 주무시나요? 이 잠을 잘 주무시나요? 라는 말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고민되고 두려울 때는 잘 잘 수가 없거든요. 작은 문제들을 사실 하나하나씩 먼저 해결해 드리면서 신뢰관계를 쌓아가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은 병원보다는 집에서 맞이하고 싶어 하죠.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는 호스피스 팀이 집을 찾아갑니다. 그걸 가정형 호스피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잘 지내셨어요? 얼굴도 좋아 보이시네? 살았어요? 참. 점심도 뭐 드셨어요? 점심 식사? 점심 밥, 두부. 부추탕. 잘 드시네. 아이고야. 그래서 기운이 나시는 거구나. 그래요? 드셔보시라고 했거든요. 자, 그때 숨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다시 내쉬고 살살. 숨소리도 깨끗해요. 되는데 왜 청내는 소리가 나와? 그렇죠. 참 귀신 이렇게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모르면 의사도 사표내야 돼. 그러니까. 진통제 지금 요거 12시간마다 잘 챙겨주고 계시죠? 네. 잘 몰랐죠. 그냥 마지막 가는 길이다 그것만 알았죠. 근데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까 더 좀 기분도 좋으시고 뭐라도 잡수고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닥터를 여러분 겪어봤어요. 가장 뛰어나신, 가장 실력 있으신. 실력 없어요. 실력 없는데 마음의 실력이 있어요. 마음의 실력.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의 실력. 나중에 죽음을 얘기할 때 가족도 환자도 저희도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죽음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대학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됐고요. 의과대학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암기 과목에 굉장히 취약해서 어찌 꾸역꾸역 의사 면허를 손에 쥐게 됐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수련 생활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섬마을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전투 같았어요. 전투 같았어요. 예. 왜요? 의사가 저밖에 없는데 갑자기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한밤중에 심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고 또는 농약을 먹고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가 조산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인간적 한계 또는 상황적인 한계 때문에 그분들의 또 죽음을 지켜봐야 됐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늘 드라마틱하게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약을 쓰고 의료장치를 붙여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었지, 죽어가는 과정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것이 의사의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너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과적 성향이 컸는데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호스피스 의사를 꿈꾼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자질은 뭐냐면요, 의학적인 자부심이나 또는 자기 전문성보다는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서 환자를 주인공 자리에서 뺏지 않는 그런 겸손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고 공포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곁에 있었을 때 내가 평정심을 갖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이, 마음이, 심성이 안정되어야 되고, 그런 안정감을 계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작은 좋은 행복한 일, 감사한 일을 하나로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환자와 보호자들이 훨씬 더 행복을 느끼고 편안한 임종에 다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일단 의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과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말기 환자 또는 말기 상태에서 치료 중단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고요. 적극적인 항암 치료든가 암 치료를 하게 되면서 혈액종양 내과 의사들도 많이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계속 외과 병동에서 치료받다가 또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서 외과 선생님들도 많이 관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호스피스 의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 인력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6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고요. 16시간의 실습도 겪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교육이 완성돼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환자의 죽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겪어야 되는 문제는 우리 안에서 굉장히 커다란 위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나 고통이 있는 환자 한 명의 삶을 그 괴로움에서 끄집어내서 행복하고 미소 짓는 죽음으로 만들어주는 건 역시 제 안에서 이루 주체할 수 없는 커다란 희열과 감동이 느껴집니다. 의사를 꿈꾸는 데는 의사에는 많은 종류의 직업이 존재합니다. 영상의학과 의사, 피부과 의사,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재활학과 의사,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호스피스 의사도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시아버지와 며느리. 아버님의 며느리로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시고 그래도 제 손으로 간병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미안이 되네요. 많이 아파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하게 쉬셨으면 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간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도우미 선생님,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